프로가 장난이야? 라는 비웃음. 정관장전 스코어로 답하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한 선수는 예능용 외국인이라는 편견을 3세트 연속 득점으로 뒤엎었습니다. 몽골 리그 출신, 낯선 이름, 낯선 배경. 하지만 단 한 경기로 V리그를 뒤흔든 이름. 그녀의 이름은 타미라입니다. 당시 상대는 정관장, 결코 만만한 팀이 아니었습니다. V리그에서 상위권을 다투는 강팀. 그런 정관장이 예능팀 원더독스에게 세트를 내주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던 선수가 바로 타미라였죠. 그녀가 투입되자 경기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첫 서브볼은 유유히 날아갔지만 정관장 수비진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서브 포인트. 두 번째 서브. 이번엔 리시브가 흔들렸고 곧바로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세 번째 서브까지 타미라 혼자 분위기를 뒤집은 셈이었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타미라가 투입된 이후 원더독스의 공격 루트가 넓어졌고 정관장의 수비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순간 정관장 감독의 표정은 카메라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굳어있는 얼굴. 이건 예능이 아니다라는 그 표정은 타미라가 만들어낸 분위기의 증거였습니다. 일부 팬들은 이렇게 말했죠. 예능이니까 봐준 거 아니야? 몽골리그에서 뛰던 선수잖아. 하지만 결과는 숫자로 증명됐습니다. 프로팀 상대로 세트를 따낸 예능팀. 그리고 그 중심에 공격과 서브로 흐름을 바꾼 타미라가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경기를 바꾸는 선수, 우리가 말하는 게임 체인저의 정의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건 기술이 아니라 흐름을 지배하는 감각, 그리고 두려움 없는 멘탈이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만약 이 경기가 실제 리그 경기였다면 구단들은 이 선수를 놓쳤을까요? 팬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단순히 예능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퍼포먼스가 의미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타미라가 증명한 건 단 하나. 편견을 깰 수 있는 건 말이 아니라 스코어라는 사실입니다. 김영의 용병술이 증명한 타미라의 사용법. 정관장전 세트 중반. 게임이 기울어지려는 찰나. 감독 김영은 의외의 선택을 합니다. 후보 명단에 있던 이진이 아닌 타미라를 호출합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 왜 김영은 타미라를 선택했을까요? 이건 단순한 팬심이 아니었습니다. 경기를 읽는 눈, 상대를 흔드는 타이밍, 이건 김영 형식 용병술의 정수였습니다. 당시 원더독스는 리스프가 흔들리고 있었고 공격의 무게중심도 쏠려 있었습니다. 이때 필요한 건 기존의 시스템이 아닌 상대를 혼란에 빠뜨릴 비정형 자원이었습니다. 바로 타미라였죠. 타미라의 서브는 그 자체로 패턴 파괴였습니다. 높은 타점, 낮은 속도,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포물선. 이건 상대의 수비 리듬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타미라가 그 순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처음 서브를 넣기 전 그녀는 멈춰섰습니다. 가볍게 호흡을 가다듬고 자신만의 리듬을 만들고 공을 높이 띄워 강하게 휘두릅니다. 이 일련의 동작은 우연이 아니라 습관화된 루틴. 그리고 이 루틴은 정확히 상대의 리듬을 빼앗는 메커니즘이었습니다. 그녀의 서브가 통과하는 순간 정관장 리시버들의 스텝이 어긋났고 결국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김영영은 그 장면을 벤치에서 냉정하게 지켜보다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확신의 미소였습니다. 통할 줄 알았다. 타미라는 단순히 득점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투입은 정관장에 혼란을 주었고 원더스에는 에너지를 불어넣었습니다. 김영영은 이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경기를 잃고 필요한 조각을 정확한 타이밍에 끼워 넣는 것. 이건 세계 최고의 배구지능이기에 가능한 판단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나옵니다. 타미라의 퍼포먼스가 김영형이 만들어낸 연출이었다면요? 그렇다면 그녀의 몸값은 단순한 깜짝 활약이 아니라 전술 속에서 기능하는 유기체로서의 가치를 지닌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교체 선수가 아니라 전술적 선택지로서의 선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리그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정말 귀중한 자산입니다. 인구시는 방패, 타미라는 창. 왜 창이 더 비쌀까? 배구는 공격과 수비의 예술입니다. 하지만 프로리그에서는 예술보다 결과가 우선입니다. 그 결과를 만드는 선수는 누구일까요? 지키는 자일까요? 아니면 찌르는 자일까요? 인쿠시는 훌륭한 수비 자원입니다. 미들블로커와 아포짓을 오가며 중앙에서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죠. 하지만 타미는 다릅니다. 그녀는 점수를 직접 만들어내는 아웃사이드 히터, 즉 레프트 포지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미리그에서 가장 몸값이 높은 포지션은 바로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수행하는 레프트입니다. 공격도 하고 리시브도 해야 하며 상대 블로커와의 심리전까지 버텨야 하죠. 즉 체력과 멘탈, 기술과 판단력 모두 겸비한 선수만이 설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V리그 아시아 쿼터 시장의 공격력 검증된 레프트는 거의 전멸 상태입니다. 그 말은 곧 담이라는 포지션만으로도 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팬심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희소성의 원칙, 그리고 수요 공급의 원리입니다. 축구에서 공격수가 수비수보다 비싸듯 배구에서도 득점을 책임지는 레프트는 가장 비싼 포지션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구단주는 누구에게 지갑을 열까요? 공을 막는 선수일까요? 경기를 이기는 득점을 만들어내는 선수일까요? 게다가 탐이라는 단순히 레프트인 것만이 아닙니다. 그녀는 경기의 흐름을 읽고 결정적인 타이밍에 자신을 던질 줄 아는 선수입니다. 프로에서 이런 선수를 만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아시아 쿼터 시장에선 더욱 그렇죠. 인쿠 씨도 훌륭한 선수입니다. 그러나 방패는 팀을 지켜줄 수 있을지 몰라도 경기를 끝내주지 못합니다. 타미라는 그 피니셔의 역할을 단 한 경기로 증명했습니다. 바로 이 점이 타미라의 몸값이 인쿠 씨보다 비쌀 수밖에 없는 가장 냉정하고도 합리적인 이유입니다. 거품눈, 잠재력과 멘탈로 완벽 반박한다. 타미라 실력은 괜찮지만 연봉 2억은 거품이야. 이 말을 배구 커뮤니티에서 자주 보입니다. 특히 몽골리그 수준이 낮은데 뭘 기대해라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맞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몽골리그는 확실히 한국보다 기술적 완성도가 낮습니다. 타미라 역시 리시브가 다소 불안하고 전술이에 대해서 한국 선수들과는 차이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현재 실력이 아니라 사이드와 성장 가능성입니다. 다라는 인재, 26세. 대구 선수로서는 신체 능력과 반응 속도가 가장 정점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완성형 루키입니다. 기술은 미완이지만 멘탈은 이미 프로 수준입니다. 정관장과의 경기에서 그녀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관중의 시선, 카메라의 중압감, 그리고 프로 선수들과의 직접 대결.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자기 플레이를 해냈습니다. 이건 훈련으로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경험과 성장통을 거쳐야만 생기는 강심장이죠. 그리고 그 멘탈은 향후 김명식 훈련 시스템을 거치면 기술적으로도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 탐이라는 배구에만 집중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배구를 이해하고 배구를 소비할 줄 아는 선수입니다. 김영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 서브천 루틴, 팀원과의 하이파이브.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진심과 프로의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진심은 구단 입장에서 절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자산입니다. 결론적으로 2억이라는 숫자, 현재 실력만 보면 비싸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가르칠 수 있어도 멘탈은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단들은 타미라의 가능성에 베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거품이 아니라 미래를 미리 사는 투자입니다. 인쿠시 효과는 시작일 뿐 타미라는 구단에 걸어다니는 광고판이다. 배구 선수를 평가하는 기준은 이제 실력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공격력, 블로킹, 리시브는 기본이죠. 하지만 이젠 브랜드 파워와 컨텐츠 확장성이 구단이 선수를 선택하는 핵심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타미라입니다. 우리는 이미 인구시를 통해 배구 선수가 컨텐츠가 되는 시대를 목격했습니다. 정관장이 인구시를 영입한 이후 구단 공식 유튜브 채널은 단 몇 주 만에 조회수 수십만을 기록했고 몽골 현지 팬들의 댓글, 응원 영상, 심지어 몽골어 자막까지 달린 하이라이트 클립이 한국 팬들 사이에서 회자되기 시작했죠. 이건 단순한 현상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팬덤 구조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탐이라는 이 흐름을 인시보다 더 강력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준비된 주인공입니다. 첫째, 그녀는 김영영의 진성 팬입니다. 존경과 감동이 섞인 눈물, 그 감정은 보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둘째, 그녀는 코트 위에서 독특한 캐릭터를 갖고 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 서브라고 불리는 포즈 하나로 시청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셋째, 그녀는 순수합니다. 어색하지만 열정적인 인터뷰,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몽골 특유의 정서가 담긴 매너. 이 모든 것이 인플루언서형 배구 선수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구단 입장에서 보자면 탐이라는 경기력과 컨텐츠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가성비 최고의 자산입니다. 광고주 입장에서도 매력적이죠. 몽골 현지 기업과의 스폰서십 가능성,
유튜브 브랜드 광고 노출, SNS 파급력까지 고려하면 연봉 2억이라는 금액은 전력 투자라기보다 마케팅 투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 이미 인시로 한번 검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어 강한 캐릭터, 더 확실한 반응을 가진 타미라에게 구단이 눈독 들이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타미라는 이제 코트 위의 선수이자 코트 밖에서 구단을 빛내줄 이동형 광고 플랫폼인 셈입니다. 타미라의 이적료와 연봉, 진짜 숫자는 얼마일까?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타미라의 이 정리와 연봉은 과연 얼마일까요? 먼저 기본 연봉부터 짚어봅니다. 미리그 아시아 쿼터 신인은 기본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약 5천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타미라는 단순한 신인이 아닙니다. 시장 파급력과 컨텐츠 가치, 그리고 입증된 경기력까지 고려된다면 구단은 성적 옵션과 마케팅 수당을 과감하게 책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상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기본급, 아시아 쿼터 규정 내 최대치 약 5천만 원. 둘째, 성적 인센티브, 공격 성공률, 출전 경기수, 세트당 득점 등 세부 지표에 따라 최대 7천만 원 추가 가능. 셋째, 마케팅 수당. 여기서 진짜 차이가 납니다. 타미라의 ASNS 노출수, 구단 유튜브 조회수, 몽골 팬 유입수 등 컨텐츠 지표와 연계된 보너스를 적용할 경우 연간 최대 1억 원 이상 책정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합치면 총년 연봉 패키지는 최대 2억 2천만 원, 달러로 환산 시 약 16만 불 수준입니다. 이 금액은 현재 인구시의 추정 연봉을 상회하며 미리그에서 아시아 쿼터 신인으로선 파격적인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단들이 이 조건에 흔들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확실한 컨텐츠 수익. 둘째, 새로운 시장 진출. 셋째, 경기력 퍼스펜이라는 복합치. 만약 연봉 2억을 투자해서 유튜브 광고와 스폰서십으로 4억을 회수할 수 있다면 이건 영입이 아니라 비즈니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V리그는 전통적인 스카우트 모델에서 벗어나 콘텐츠 중심의 투자 전략으로 이동 중입니다. 타미라는 그 흐름의 정중앙에 서 있습니다. 그녀는 단지 경기장 위에서 뛸 선수가 아니라 V리그의 미래 모델을 시험하는 실험적이고도 전략적인 투자 대상입니다. 충격적인 유력 행선지, 타미라는 어디로 가는가? 이쯤에서 우리는 하나의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타미라,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건 단순한 이적 루머를 넘어서 구단의 전략, 철학, 시장 감각이 집약된 미래 설계도를 보는 일입니다. 지금 V리그에서 타미라가 갈 수 있는 유력 행선지는 세 군데입니다. 페퍼저축은행, 정관장 레드스파크스, 그리고 도로공사. 이 세 디 모두 서로 다른 이유로 타미라를 원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먼저 시나리오 A, 페퍼저축은행. 미리그에서 최하위를 전전하고 있는 페퍼는 분위기를 바꿀 선수가 절실합니다. 단순히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경기 흐름을 흔들 수 있는 파이터형 캐릭터. 타미라는 이런 팀에게 가장 이상적인 선수입니다. 감정이 살아있고 물러서지 않고 관중을 흔드는 힘이 있죠. 만약 페퍼가 리빌딩보다는 즉시 전력 강화를 선택한다면 타미라는 가장 먼저 연임 리스트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정관장. 이곳은 이미 인시라는 몽골 출신 선수를 보유하고 있죠. 타미라까지 데려온다면 사실상 몽골 듀오 결성입니다. 이건 단순한 퍼포먼스 강화가 아닙니다. 마케팅 효과, 해외 팬덤 확보, 문화적 스토리텔링까지 동시에 가져가는 복합 시너지 카드입니다. 게다가 고이진 감독은 직접 타미라의 경기를 지켜본 바 있습니다. 그의 판단이 바뀐다면 정관장은 얼마든지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시나리오 C, 흥국생명. 가능성은 낮지만 상징성과 스토리텔링에선 가장 강력합니다. 김영현 감독의 마지막 시즌, 그녀가 선택한 원더독스의 중심에 타미라가 있었다면 그녀가 자신의 팀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만약 그 그림이 완성된다면 이건 이적이 아니라 한편의 드라마가 됩니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 어디가 가장 유력할까요? 결국 선택은 구단의 계산기에 달려 있습니다.